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2년 3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치상 후 일수에 따라서 발화립수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았다. 평균 발화 소요 일수는 며칠인가? 평균 발화 소요 일수 계산식을 아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평균 소요 발화 일수는요. 발화된 총 종자수를 확인하시고요. 또한 경과 일수와 발화된 그날에 대한 발화 종자수를 곱한 것에 대한 합계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치상 후 일수예요. 이 치상이란 말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페트리디시나 그 실험 종이에다가 이제 놔두는 그런 현상을 치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치상한 후에 이제 하루하루 총 5일 동안 발화를 했는데요. 1일에는 0개가 발화있고 2일에는 2개가 발화있고 3일에는 2개, 4일에는 0개, 5일에는 1개가 발화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1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0 플러스 5 곱하기 1 그리고 총 발화된 종자 개수가 2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5죠.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5분의 15예요. 그래서 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균 발화일수, 소요일수를 구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거를 차분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 이게 연습 그런 쪽지 같은 거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물속에서 발화가 되지 않는 종자는 물속에서 발화가 되지 않는 종자,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종자죠. 그래서 물속에서 발화가 잘 되는 종자와 물속에서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종자 구분해 보시면은 물속에서 발화가 잘 되는 종자는 벼, 상추, 당근, 샐러리, 티머시, 피투니아. 요 알팔파 같은 게 발화가 좀 안 되는 종자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물속에서 발화가 되지 않는 종자, 물이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속에 너무 오랫동안 담그면 피해가 많이 이제 종자가 발화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속에서 발화하는 종자 같은 경우 물과 좀 친근한 그런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2번이에요. 3번. 다음 중 장기 종자의 저장에 가장 효과적인 용기는 장기 종자 저장. 장기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려면 캔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제일 오래도록 보관하실 수가 있겠죠. 캔은 알루미늄 철제 자재가 밀폐된 그런 용기이므로 이 용기가 환경의 변화에 급변하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의 2번입니다. 4번. 삼투압이 높은 용액에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은 식물에 따라 다른데 다음 중 삼투압에 따른 종자의 발화 정도를 알기 위해 실험에 사용하는 물질은 삼투압에 따른 종자의 발화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물질은 만니톨이에요. 만니톨. 만니톨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강한 단맛이 나는 다당류예요. 그래서 이 강한 다당류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활용해 가지고 종자가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십니다. 5번. 다음 중 벼 또는 보리에 종자 전염하는 병균이 아닌 것은 자, 종자 전염 병균. 자, 많이 보시는 게 도열병, 깨씨무늬병, 붉은 곰팡이병입니다. 2번. 모잘려병은요. 이렇게 싹이 트면은 정상적인 싹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모가 줄기 이렇게 줄기가 이제 잘록해지는 그런 병균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 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답은 5번의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종자의 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종자가 왜 퇴화할까요? 자, 첫 번째는 저장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안에 분열 조직이 줄어들거나 또 발화 유도기구가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4번에 틀렸어요. 가수분해 요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수분해 요소가 형성이 돼가지고 종자의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가수가 분해돼가지고 이런 종자 전체적인 물질들이 좀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종자 태의 원인을 세부적인 요소들이 놔뒀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세요. 7번 고온, 항온, 건조기법에 의한 종자 건조 시에 옥수수 건조 시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고온, 온도를 높이고요. 항온, 일정하게 온도를 높은 온도에 일정한 그런 건조기에다가 이 종자를 건조하는데요. 특히 옥수수 건조는 보통 4시간을 건조시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유는 2시간을 건조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작물마다 건조 시간이 다 틀리는데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에요. 8번. 다음 중 다른 화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격리재배죠. 다른 화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에 폐쇄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산간지 아니면은 이제 섬 그런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로 격리 재배입니다. 휴화는요,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를 한번 쉬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윤작은 돌려짓기라고 해서 다른 작물을 이제 한 해에 그 밭을 다른 작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짓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9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확 직후 고구마를 온도 32에서 33, 습도 90에서 95%, 4일간 보관하였다가 방열시킴으로써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처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의 그런 자체가 필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큐어링이에요. 같은 말로 아몰이라는 거예요. 자, 고구마를요, 캐면은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를 호미를 캐거나 아니면 트랙터에 이제, 두루기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우리가 캐게 되는데요. 고구마에 상처가 나면 금방, 이제 상해버리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온, 고습에서 고구마를 이제 일정 4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겉에 표면을 이제 굳게 만드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큐어링이에요. 자, 1번 예냉 한번 보실까요? 예냉, 예비 냉장이죠. 과실, 채소 등을 수확 직후부터 수일간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몸을 식히는 것이에요. 이게 예냉입니다. 저장, 수송 중에 부패를 적게 하는 방법이 예냉입니다. 선별, 굉장히 중요하죠. 작물의 크기, 중량, 품종별로 구별하는 게 선별이에요. 선별기도 최근에 많이 나와서 작물의 그런 품질과 전체적인 균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선별기를 이용하기도 하죠. 10번, 다음 중 종자 생산을 위한 수확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확 시기를 늦게 할수록 좋다. 그렇지 않겠죠. 종자의 수확 적기를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용적 발芽 생성기 이전에 아니죠. 실용적 발芽 생성기일 때 수확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종실의 종자는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자의 수분 함량도 장기가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게 좋습니다. 4번이 맞아요. 안전한 저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분 함량을 도달했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종자 생산을 위한 수확적기에 알맞습니다. 11번. 종자의 발효에 관여하는 요인 중 종자의 내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종자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는데요. 내적 조건에서는 종자의 이제 유전적인 거, 그리고 종자의 성숙도, 아니면 육종적인 발화력에 대한 거예요. 최적 온도 같은 경우에는 외적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11번에 2번입니다. 12번. 일반적으로 배낭, 암술 기간이죠. 배낭에는 8개의 반수체 핵을 형성하는데 다음 중 세포별로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제 배낭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반쪽 세포 이 N자리가 3개가 있고요. 극핵 이 하나하나 이제 EN, 그리고 난핵이 하나, 그리고 조세포, 그다음에 조세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시면
조세포가 2개의 핵, 낳은 핵은 1개의 핵, 그리고 극핵 또 2개의 핵, 반쪽 세포가 3개의 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3번 다음 중 땅속 줄기로 나열한 것은 땅속 줄기를요 지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하경. 자, 지하경은요 생강, 연, 박하가 속합니다. 답은 13번의 1번이에요. 비늘줄기, 덩이줄기, 둥근줄기 각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번 다음 중 전분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의 성분에 따라서 전분 종자, 탄수화물 종자죠, 단백질 종자, 지방 종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 옥수수 종자가 전분 종자에 해당합니다. 14번에 4번. 15번 단교잡에 의한 일대 잡종 배추 종자 생산을 할 때 원종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최종 방법은? 와,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단교잡, 일대 잡종. 단교잡은 그냥 A 곱하기 B 이렇게 생각하셔서 각각의 그런 다른 작물체가 교잡했을 때 나타나는 게 단교잡인데 이런 거를 이제 F1, A, B 교잡하면 F1 나오겠죠? 이게 1대 잡종으로 배추 종자를 생산한대요. 자, 배추 종자는 어떤 육종 방법을 이용하죠? 바로 자가불화합성입니다. 여기 자가불화합성. 자가불화합성, 배추는요, 양성화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교배를 못해서 각각의 원종, 어버이 세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분을 해야 된다? 내수분을 해야 됩니다. 내수분. 물론 노화수분도 많이 이용이 돼요.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뇌수분입니다. 자, 뇌수분은요, 꽃이 양성화해서 화분간이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되기 전인 꽃봉오리 상태에서 꽃잎을 벌려가지고 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봉오리 때는 우리가 화분간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가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교잡은 2가지 그런 작물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F1이 만들어지고 F1 중에 3개 있죠? 인공교배, 웅성불임성, 자가불합성. 배추는 자가불합성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불합성의 어버이를 키우기 위해서 원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수분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16번 다음 중 종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으로만 나열한 것은 답은 2번이죠. 상대 습도, 온도 이게 외적 조건이잖아요. 내적 조건은 종자 내의 수분, 표면 상태, 발화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번 감자 바이러스를 엘리사법으로 검정했을 경우 엘리사법이 속하는 검정법은 혈중학적법이 엘리사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죠. 17번 감자 바이러스를 엘리사법으로 검정했을 경우 다음 중 엘리사법이 속하는 검정법은 엘리사법은 혈청학적법에 속합니다. 혈청학적법은 항원 항체법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참 많이 쓰이는 바이러스 검정법입니다. 18번 지하 발화는 발화할 때 지엽 또는 자엽처럼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지하에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다음 중 지하 발화에 속하는 것은 지하 발화에 속하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완두가 지하 발화에 속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지상 발화입니다. 19번 배휴면에 하는 종자 중 측적 저장을 하면 휴면이 타파되는 종자가 있는데 다음 중 일반적으로 측적 저장 시 필요한 전처리 온도는 몇 도일까요? 측적 저장을 합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 온도가 약 냉장고 온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3에서 10도씨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20번 종자의 수확을 적기보다 빨리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이제 4번. 종자 안에 수분이 많겠죠. 우리가 이제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탈곡할 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탈곡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탈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번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포 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 이게 세포 분열하는 시기죠. 분열기인데 이 순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맞죠. DNA의 복제는 유사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며 이 기간을 S기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S기에서 우리가 이제 DNA 복제가 돼요. 세포 주기가 완성되는 요구되는 시간은 모든 생물에 동일하다. 틀리죠. 세포마다 요구하는 그런 게 다른데 그런 게 생물마다 다 틀립니다. 주행 기간은 DNA 합성 전 간격 기간이고 주행 G2 기간은 이제 DNA 합성 후 간격이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포 주기를 궁금하시면 세포 주기 설명한 파트도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천천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보세요.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염색체가 자극을 받아 절단된 단면이 염색체에 다시 부착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자, 우리가 염색체가 절단이 돼가지고 만약에 절편을 만들어서 이제 조각조각 났다. 그러면 이제 절단인데요. 부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줄어든 거죠. 그게 결실입니다. 답은 22번에 2번이에요. 다른 부분 절단, 결실, 전좌, 중복, 역위 각각의 염색체의 변화 과정들도 확인해 보세요. 23번. 다음 중 참외의 1대 잡종 동전을 생산할 때 화분용 포기의 평균 혼식 비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외 같은 경우에는 종자 생산할 때 참외 종자를 생산할 때는 화분, 꽃가루를 옆에다가 혼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암술과 수술의 비율이 이제 화분 포기가 이제 15에서 15%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종자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자 갱신은 우량 품종의 퇴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종자를 보관하다가 아니면 병충해가 일어나거나 유전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렇게 종자가 퇴화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종자를 우량 품종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 갱신을 합니다. 2번. 우리나라는 벼, 보리, 밀 등 작물을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벼는 2년을 1기로 하고 콩은 6년을 1기로 한다. 각각의 4년이 주기고요. 종자 갱신에 쓰이는 기본식물은 각 농가에서 관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5번. 다음 중 육종 시 선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육종 선발의 규모,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양을 할 것인가 고민하실 때 선발에 표시되는 형질의 수라든지 대상 형질에 따른 유전자의 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포장 면적, 규모, 비용, 노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번식 방법은 여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2번이에요. 26번. 다음 중 양적 형질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양적 형질은요, 폴리진, 누적적인 효과, 연속 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거 불연속 변이는 질적 형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론 파트에서 질적 형질, 양적 형질 표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27번. 속시 식물에서 피자 식물에서 일어나는 중복수정을 설명한 것은 자, 식물에서 일어나는 중복수정이죠. 난핵이 웅핵 그리고 극핵이 웅핵 합쳐져서 각각의 씨눈 같은 말 뭐죠? 배, 극핵과 웅핵은 배젖 같은 말 뭐죠? 배유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여기 1에 이렇게 이행 표시된 것도 있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거 표시 안 되고 그냥 각각 웅행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우량 품종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우영균 생각하셔서 우영균 우량 품종 우영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양성. 다양성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9번. 동형 접합체를 나타내는 것은 부모로부터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전해진 자손의 유전 형태가 동형 접합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있는 게 1번이죠. 다시 답은 29번의 1번입니다. 30번. 다음 중 유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잡종 집단에 나타나는 표현형의 전차 분선에 대한 유전자 효과에 의한 분산 정도를 말한다. 자, 그리고 유전력은 0에서 100% 값을 가진다. 유전력이 낮은 형질 선발 효과는 작다. 4번 자식성 작물의 잡종 진단에서는 후기 세대에서 동요개체가 증가할수록 유전력이 높은 거죠.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자식성 작물이에요. 거기서 이제 계속 교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자식성 작물이니까 동형 개체가 증가할수록, 과거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유전력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유전력이 낮다면 또 자기가 스스로가 동형 적합체가 아니라 이형 적합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유전력이 낮으면 선발 효과가 낮고, 유전력이 높으면 선발 효과가 뛰어나고, 유전력이 높으면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영향을 이제 받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다. 전체적인 이 설명도 한번 보시고요. 유전력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